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달은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허형만 시인님의 시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으로 활동 중인 김수정님은 살며 시 한편, 살며시라는 시 낭송 개인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 허형만 시인과 시 낭송가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그날 저와 영란이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개인 팟캐스터가 20여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인원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김수정님은 사회를 보면서 음향 부분까지 그 자리에서 능숙하게 해서 부러웠습니다. 평소에도 160여 편이 넘는 시를 암송하여서 그 내공에 놀라고 있는데 큰 행사를 너끈히 해내는 젊음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허영만 시인은 1945년 순천에서 태어났고 1973년에 등단하셨어요. 지금까지 많은 시를 썼는데 시인님의 시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해요. 2017년 교보생명 글판 겨울편에 겨울 들판을 거닐며가 걸리기도 했어요. 시인님의 말에 의하면 교보문고 글판에 선정되려면 여러 번의 심사를 거친다고 하셨어요. 교보문고 광화문 글판 2017년 겨울편에 겨울 들판을 거닐며의 한 소절인 겨울 들판을 거닐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가 걸려 있었지요. 시인님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살면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루였다고 해요. 저는 공개 방송을 보기 전에는 허영만 시인님의 시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2시간이 넘는 공개 방송을 통해 시인님으로부터 직접 에피소드를 듣고 낭송가들의 시낭송을 들으면서 그분의 시세계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에 대한 시 소개도 해주셨는데 겨울 들판을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시인이 직접 겨울 들판 가운데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 푸른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대요. 사람들도 가깝게 접해보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 관계에서도 알고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그 어떤 것이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 시를 쓸 때 함부로라는 부사를 넣을지 말지를 두고 많이 고민하셨대요. 시인님은 동시도 쓰셨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전 한 잎은 10원짜리 동전 한 잎의 소중함을 표현하신 거래요. 그에 대한 에피소드도 들려주셨는데 어느 초등학교의 초대로 강연을 한 이후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교로 순회 강연을 다니셨다네요. 장사익과의 인연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미국 여행 중에 오래된 성당 마당에서 만난 양귀비 꽃을 보고 시를 쓰신 이야기는 저에게 여운을 남게 했습니다. 시인님은 이태리 맹인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를 좋아하신대요. 어느 날 그의 노래를 듣고 영혼의 눈이라는 한 편의 시를 썼답니다. 언젠가 EBS 방송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의 사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눈과 마음으로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누구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시인님은 맑고 순수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그 가수의 노래를 통해 온 우주를 느끼신 듯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성철 스님이 제자들과 산사를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눈 뜨면 부처, 눈 감으면 중생이라 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적이 있어요. 시인님 역시 보첼리가 맹인 가수이지만 눈뜬 자라는 생각으로 영혼의 눈이라는 시 한 편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개 방송에 10여 편의 시가 낭송되었는데 저는 뒷굽이라는 시가 감동적이었어요. 그 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뒷굽 허형만 구두 뒷굽이 달아 금음달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수선집 주인이 뒷굽을 뜯어내며 참 오래도 신으셨네요 하는 말이 참 오래도 사시네요 하는 말로 들렸다가 참 오래도 기울어지셨네요 하는 말로 바뀌어 들렸다. 수선집 주인이 좌빨이네요 할까봐 겁났고 우빨이네요 할까봐 더 겁났다. 구두 뒷굽을 새로 갈 때마다 나는 돌고 도는 지구의 모퉁이만 밟고 살아가는 게 아닌지 순수의 영혼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사코 한쪽으로만 비스듬히 달아 기울어가는 그 이유가 그지없이 궁금했다. 저도 공개방송 때 낭송된 시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었는데 시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인님의 얼굴에서도 편안함과 연륜이 절로 묻어났어요. 그리고 김수정 님이 시 낭송 팟캐스트 한 꼭지 꼭지를 만들 때마다 참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김수정 님의 살며시 한 편, 살며시 공개방송 팟캐스트를 통해 시인의 해설과 낭송이 곁들인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해설을 하면서 시를 소개해 주시니 무척 재미있더군요. 낭송가 여러분들의 낭송 또한 다채롭고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능숙한 공개방송을 할 날을 꿈꾸어 봅니다. 저는 양귀비 꽃이란 시가 특히 와닿았는데 토요일 오전 10시 시 낭송 공개방송에 참석한 나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갈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나에게 시 감성을 일깨워준 그 시간이 신비와 은총으로 느껴졌습니다. 양귀비꽃 허형만 덴마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솔뱅에 갔네. 210여 년 전 세워진 산타 아이네스 성당에 들어가 잠시 묵주 기도를 드리고 마당에 나오니 뜨락 한쪽 양귀비 꽃이 나를 환히 반겨주었네. 내가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별빛과 안개를 털어냈을까. 몇 광년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을까. 양귀비 꽃은
나의 볼에 입을 맞추어 주었네. 은은한 감촉이 촉촉했네. 나는 눈을 감았네. 이 눈물겨운 만남의 신비를 어찌할까. 사랑이여, 잠시나마 그대와 함께 있기 위하여 70평생이 걸렸구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시를 써왔다는 허영만 시인의 말씀처럼 순수하고 서정적인 시인님의 작품들은 머리가 깨끗이 비워지며 고단한 일상을 잠시 접어놓고 쉬어감을 만들어주는 깨끗한 언어였어요. 최근에 시인님은 뒷굽이라는 시집을 출간하셨어요. 책 뒤에 시인의 산문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 미울 정도의 시를 쓰고자 노력한다고 써 있었어요. 시인님을 만난 그 기쁨이 종일토록 이어졌던 토요일을 자주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옛 시인의 노래를 들으며 안나의 백지편지 3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 둘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좋은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귓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인은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좋은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귓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인은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